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삼성전자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HBM4E로 반격하는 거 아니냐, AI 메모리판이 다시 열리는 거 아니냐, SK하이닉스만 보던 시장이 삼성전자도 다시 보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시원하게 못 가냐? 뉴스는 좋은데 왜 답답하냐? 이 정도 재료면 더 강하게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자리였나요? 그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만전자라는 말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때 정말 답답했죠.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이게 진짜 바닥인가? 반도체 대장주가 이렇게까지 무너져도 되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5만 원대에서 지금 30만 원대까지 올라오는데 길게 보면 약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냥 천천히 오른 게 아닙니다. 정말 가파르게 올라온 겁니다. 5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면 단순히 몇 퍼센트 오른 정도가 아니죠. 몇 배가 움직인 겁니다. 52주 고점 기준으로 보면 6배가 넘는 구간까지도 올라왔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루 이틀 시원하게 안 오른다고 삼성전자 왜 이러냐, 이것도 답답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더 가줬으면 좋겠죠. 당연합니다. 오래 기다린 분들은 이제는 정말 속 시원하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클 겁니다. 그런데 주식은 오른 만큼 쉬어가기도 하고 기대가 커진 만큼 검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개인 투자자 마음만으로 계속 밀어올리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야 하고 실제 고객사 검증이 따라와야 하고 HBM4E가 납품과 실적으로 이어져야 하고 D램과 서버 메모리까지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왜 오늘 당장 더 안 가냐가 아닙니다. 오만전자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 시장이 삼성전자에 무엇을 더 확인하려 하느냐,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인 지점 중 하나가 바로 HBM4E입니다. 그런데 HBM4E도 단순히 빠른 메모리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진짜 승부는 속도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AI 서버가 원하는 건 잠깐 빠른 메모리가 아니라 오래 버티는 메모리입니다. 빠른데 열이 너무 많이 나면 안 되고요. 성능은 좋은데 전력을 너무 많이 먹어도 부담입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HBM4E의 진짜 승부는 속도 다음 발열입니다. AI 서버가 원하는 건 오래 버티는 메모리입니다. HBM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속도부터 봅니다. 몇 기가bps냐, 대역폭이 얼마나 나오느냐, 몇 단으로 쌓았느냐, 용량이 얼마냐, 이런 숫자들이 먼저 보입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AI 서버에서 HBM은 GPU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야 하니까요. GPU가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성능을 제대로 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엔진은 엄청 좋은데 연료가 제때 안 들어오는 차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엔진이어도 제대로 달릴 수가 없죠. HBM은 그 연료를 빠르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HBM이 핵심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HBM은 빠를수록 좋지만 빠르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AI 서버는 잠깐 돌고 끝나는 장비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하루 종일 몇 달이고 계속 돌아갑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계속 처리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이 납니다. 전기도 많이 먹습니다. 서버 안의 온도가 올라가면 성능이 흔들릴 수 있고요. 냉각 비용도 올라갑니다. 전력 효율이 떨어지면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커집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성능은 좋은데 전력은 얼마나 먹습니까? 열은 잘 빠집니까? 오래 돌려도 안정적입니까? 전체 서버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HBM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빠르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안정적으로 버티느냐, 누가 열을 잘 빼느냐, 누가 전력 효율을 잘 잡느냐, 누가 고객사 시스템 안에서 오래 흔들리지 않느냐, 이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HBM3E 구간에서 분명히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장 신뢰를 얻었고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강하게 평가받았죠.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비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너무 늦은 거 아니냐? SK하이닉스랑 격차가 너무 벌어진 거 아니냐? HBM4E가 나와도 시장이 믿어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HBM에서 늦은 회사 이 한 줄로만 보면 너무 좁게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D램이 있고요. HBM4E가 있고 낸드와 SSD가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썬단 패키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HBM4E부터는 이 조각들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메모리는 메모리 혼자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D램을 잘 만들어야 하고 베이스 다이도 중요하고 패키징도 중요하고 열을 빼는 구조도 중요하고 전력 효율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HBM4E에서 삼성전자가 보여줘야 하는 건 그냥 우리도 빠릅니다가 아닙니다. 빠른데 오래 버팁니다. 전력 효율도 잡았습니다. 발열도 신경 썼습니다. 고객사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질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늦었냐 안 늦었냐를 물었다면 앞으로는 다음 세대 AI 메모리에서 다시 기회가 있느냐를 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쯤에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HBM4E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속도만 보면 안 되고요. 발열도 봐야 합니다. 전력 효율도 봐야 하고 패키징도 봐야 하고 고객사 검증도 봐야 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흐름도 봐야 하고 마이크론도 봐야 하고 엔비디아와 AI 서버 수요도 봐야 하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얼마나 빠르게 올라왔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만큼 기대가 이미 많이 붙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좋은 뉴스 하나에만 반응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 뉴스가 실제 돈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그 돈이 삼성전자에만 붙는지, 아니면 HBM 장비주와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로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제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준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이제 확인해야 할 게 너무 많아졌잖아요. HBM4E, 발열, 전력 효율, D램 가격,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걸 매일 혼자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보자는 자료예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를 통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돈이 어느 길목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HBM4E 발열 이야기가 커졌다고 해서 무조건 삼성전자만 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HBM 장비주로 먼저 갈 수도 있고요.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AI 서버 발열과 전력 효율이 부각되면 전력 인프라나 냉각 쪽으로도 관심이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뒤 삼성전자가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뉴스 하나에 바로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어디까지 퍼지는지 보는 겁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뒤쪽에서 자료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시 HBM4E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HBM은 쌓을수록 강해집니다. 그런데 쌓을수록 어려워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으면 용량은 커지고 대역폭도 늘릴 수 있고 AI 서버에 필요한 성능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층을 높게 쌓으면 열도 같이 문제가 됩니다. 이건 아파트나 건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건물을 높게 올리면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공간 활용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고 기계가 많이 돌아가고 전기를 많이 쓰면 그 안에서 열이 납니다. 환기와 냉각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건물이어도 오래 안정적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HBM도 비슷합니다. 메모리를 여러 층으로 쌓고 GPU 가까운 곳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으면 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겉에 있는 열은 그나마 빠질 수 있지만 안쪽 깊은 곳에서 생기는 열은 빼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 열이 쌓이면 성능이 흔들릴 수 있고요. 전력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HBM은 속도와 용량만 볼 게 아닙니다. 열을 어떻게 빼느냐,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오래 돌렸을 때 안정적인지 이게 훨씬
훨씬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E에서 강조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HPB 이야기도 연결됩니다. HPB는 Heat Path Block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HBM 안에서 생기는 열이 바깥으로 잘 빠져나가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BM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서 열이 생기면 그 열이 바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빠르게 오가는 구간에서 열이 병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성능이 흔들릴 수 있고 전력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싫죠. AI 서버는 몇 분 돌리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장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열을 잡는 기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HPB 같은 열 관리 방향을 보여주는 건 단순한 기술 자랑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AI 서버 고객사들이 진짜로 원하는 질문에 답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빠른 건 알겠는데 오래 버팁니까? 성능은 좋은데 전력 효율은 괜찮습니까? 데이터 센터 안에서 열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결국 HBM4E와 HBM5로 갈수록 승부는 속도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열을 잡는 싸움입니다. 전력을 줄이는 싸움입니다. 고객사 시스템 안에서 오래 버티는 싸움입니다. 삼성전자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시장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HBM3E에서 아쉬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HBM4E에서는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샘플을 냈다. 이건 시작입니다. 고객사 검증을 통과했다. 이건 문턱을 넘는 겁니다. 양산이 안정적으로 된다. 이건 신력입니다. 실제 납품과 매출로 이어진다. 이건 숫자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결국 숫자를 믿습니다. 좋은 기술 이야기가 나와도 실제 납품과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장은 오래 믿어주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당장 시원하게 안 간다고 불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5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라온 뒤 다음 검증을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올라온 속도를 생각하면 시장이 잠깐 숨을 고르거나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왜 당장 더 안 가냐만 보면 위험합니다. 이제부터는 단순 기대가 아니라 검증과 수급을 봐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HBM4E가 실제 고객사에서 인정받는지, 발열과 전력 효율이 경쟁력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강하게 담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주식은 많이 오른 뒤에 더 오르려면 새로운 근거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에게 그 근거가 HBM4E, 발열, 전력 효율, 패키징, 고객사 검증이 될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AI 서버 고객사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I 서버를 짓는 회사들은 그냥 가장 빠른 메모리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능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부담이고요. 냉각 비용이 커지면 또 부담입니다. 서버가 열 때문에 성능을 낮춰야 하면 투자 효율이 떨어집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빠르면서도 전기를 덜 먹고 열을 잘 빼고 오래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메모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HBM4E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속도만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력 효율이 좋아야 하고요. 발열도 잡아야 합니다. 패키징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양산 물량도 안정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사가 믿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점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의 문제입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과 연결되고 AI 서버 투자 효율과 연결되고 고객사 신뢰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HBM4E에서 발열이 중요하다는 건 그냥 기술적인 말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문제입니다. 고객사가 돈을 아끼고 서버를 안정적으로 돌리고 AI 서비스를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삼성전자가 이 문제에 답할 수 있다면 시장도 다시 볼 이유가 생깁니다. 그럼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지금까지 올라온 속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5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올라온 흐름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올라왔다는 건 시장이 이미 삼성전자의 기대를 많이 붙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 기대를 실제로 증명해야 합니다. HBM4E가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는지, 양산 안정성이 따라오는지, 발열과 전력 효율이 진짜 경쟁력으로 인정받는지, D램과 서버
서버 메모리 수요도 같이 살아나는지, 외국인 수급이 계속 붙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불평만 하기는 쉽습니다. 왜 더 안 가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SK하이닉스는 저렇게 가는데 삼성전자는 뭐하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불평을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와야 움직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야 하고요. 기관이 따라와야 하고 거래대금이 붙어야 하고 실적 기대가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들어오려면 시장이 믿을 만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에게 그 근거가 HBM4E와 발열 경쟁력,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패키징과 파운드리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감정적으로 답답해야 할 구간이라기보다 돈이 붙는지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새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왔다는 건 좋게 보면 강한 흐름이지만 다르게 보면 이미 기대가 꽤 많이 반영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좋은 기술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HBM4E가 중요하고 발열이 중요하고 AI 서버 메모리 수요가 커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중간중간 쉬어갑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릴 수 있고요. 환율이나 금리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과열되면 좋은 뉴스에도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기대감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급과 자리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SK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HBM4E 발열 이슈가 실제 고객사 검증과 납품 기대감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급하게 쫓아가는 종목이라기보다 돈이 붙는지 확인하면서 봐야 되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미 큰 폭으로 오른 뒤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을 매일 혼자 다 챙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5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올라온 주가 흐름, HBM4E, 발열, 전력 효율, 고객사 검증, SK하이닉스와의 비교, 마이크론, 엔비디아, 디램 가격, 서버 메모리,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종목 하나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HBM4E 발열 이슈에서 시작된 돈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갈지, SK하이닉스, HBM으로 갈지, HBM 장비주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큰 그림을 펼쳐놓고 보자는 자료예요. 주식에서 가장 아쉬운 건 좋은 뉴스를 보고도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놓치는 겁니다. HBM4E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후공정과 패키징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요. 발열과 전력 효율이 부각됐는데 전력 인프라나 냉각 쪽으로 돈이 갈 수도 있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강하다는 해석이 붙었는데 삼성전자보다 장비주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주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뒤 삼성전자가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를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를 정리해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사라는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놓고 보기 위한 관찰 리스트에 가깝습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 7개 섹터를 같이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HBM4E, 발열 이슈가 커져도 돈이 삼성전자 하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글로벌 메모리, HBM, 파운드리, 패키징, 장비, 전력 인프라 쪽으로 같이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한 종목만 붙잡고 있으면 돈의 방향을 놓치기 쉽습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할 때 오히려 다른 길목에서 돈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주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뒤 삼성전자가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하청 기준 4개도
또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붙는 돌파인지, 큰 흐름 안에서 쉬어가는 눌림인지,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복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돼서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좋은 종목을 보고도 너무 비싼 자리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흐름이 살아있는데 잠깐 눌렸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에는 단순 종목명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봐야 하는지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HBM4E 기대감에만 흥분하는 건 아닌지, 삼성전자의 발열 경쟁력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큰 테마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자료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 시장의 흐름을 차분하게 보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흥분하지 않고 그 뉴스가 어느 섹터로 번질 수 있는지, 어느 자리가 너무 뜨거운지, 어느 구간에서 확인이 필요한지 같이 보자는 취지입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와 함께 필요한 안내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4E, 발열, 전력 효율, SK하이닉스 흐름, 엔비디아, 마이크론, AI 서버 수요, D램 가격,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혼자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시장 체크포인트,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수급 흐름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니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5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이미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원하게 더 안 오른다고 해서 불평만 할 구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올라온 뒤 시장이 삼성전자에 무엇을 더 요구하는지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 요구가 바로 HBM4E 고객사 검증이고요. 발열과 전력 효율입니다. AI 서버 안에서 오래 버티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실제 납품과 숫자입니다. HBM 경쟁은 속도만의 싸움에서 발열과 전력 효율, 장기 안정성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구간에서 고객사 신뢰를 다시 얻는다면 시장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흥분보다 확인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하루 등락만 보고 흔들리기보다 HBM4E가 실제로 돈이 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외국인 수급이 붙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이걸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